옆에 합리적, 합법적 권한에서 핵심 단어는 직위, 그죠? 어떤 사람이 직위에 관련된 수행해서 지식, 기술, 능력을 보여주면서 공식적인 조직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게 합법적, 합리적인 권한,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호사들이 수간호사님이 어떤 명령을 하거나 어떤 지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불만 품지 않고 따라가게 되죠. 순종하는 이유가 간호부에서 공식적으로 직위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버는 합리적, 합법적인 권한을 훨씬 더 많이 강조했고요. 자, 비읍번에서 또 하나 문제, 두 번째를 봐보세요. 근대사의 대규모 조직을 설명한다. 그래서 근대사의 대규모 조직, 동그라미 하세요. 물론 이런 계층제, 여기서 보시면 이런 계층제 관료제는요, 현대사에서는 맞지 않고요. 규모가 작은 소규모 조직에 효과적입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세요. 이거는 어떤 조직이든, 조직 구조의 종류에서 어떤 조직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라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라인 조직은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조직을 라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인 조직이 대표적인 계층제 관료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여기는 소규모 조직에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버는 중세에서 근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중세보다는 근대가 훨씬 더 큰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버는 그때 당시 베버 생각으로는 관료제가 대규모, 지금처럼 근대사회의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이 조직은 소규모 조직에 효과적인 것, 차이점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근대사회의 대규모 조직을 설명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료제 이론의 특성을 보시면 합법적인 권한이죠. 그 다음에 그걸 강조했고, 과업을 여기도 분업화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을 나누고 권한을 계층화로 나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식적인 규칙, 절차를 만들어서 그 구성원들이 그걸 지키도록 했고요. 개인적 특성의 배제, 그 개인 공통적으로 동일한 규칙과 통제를 적용한다. 구성원에게 차별해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기초한 경력개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선발되고 승진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관료제 5개 원칙은 기출에도 많이 나왔었죠. 자, 관리자의 공적 권한은 어디에서 나온다? 직위. 직위에서 나오는 합법적인 권력, 권한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직위를 가져요. 그런데 직위는 뭐에 의한 거죠? 직무 성과요. 일을 수행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직위는 정해진다라고 해서 원칙 2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직위, 수간호사, 그 다음에 간호과장, 팀장, 이런 거에 대한 공적 권한, 책임 등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직위는 계층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종업원들은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자, 이 라인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명령을 이 사람들은 받게 되고 이 사람의 명령을 두 사람이 받게 되죠. 그럼 이 두 사람은 누구에게 보고하죠? 이 사람한테 보고하죠. 그림으로 바로 보일 수 있는 게 관료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규칙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규칙, 표준, 절차, 규범을 명확하게 규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키도록 이야기합니다. 자, 관료제 이론이 관리에 미친 영향. 자, 각 지위에 부여된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행동 지침, 규칙, 규정을 구체화해서 자, 행정의 객관성, 이것 동그라미 하세요. 자, 행정의 객관성은 2010년 이전에 행정